오픈런! 안녕하세요. 저희 오픈런의 첫 번째 콘텐츠 바로 오픈뷰인데요. 오픈뷰 콘텐츠는 공연을 직접 관람한 후 다양한 정보와 감상을 리뷰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리뷰할 공연은 바로 뮤지컬 엘리자벳인데요. 10주년 기념 공연인 만큼 화려한 라인업의 배우들이 캐스팅되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엘리자벳은 초연부터 전 시즌을 함께한 옥주연 배우와 이번에 새롭게 엘리자벳을 선보일 이지혜 배우를 비롯해서 토드 역할에는 신성록, 김준수, 노민우, 이혜준 배우가, 루케니 역할에는 강태을, 박은태, 이지훈 배우가 캐스팅됐으며 프란츠 요제프 역할에는 민영기, 길병민 배우가 캐스팅돼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희 얼른 리뷰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뮤지컬 엘리자벳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엘리자벳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뮤지컬 엘리자벳의 배경이 19세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 만큼 헝가리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가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프란츠 요제프가 황제가 되기 전 헝가리의 상황을 보면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원했다고 해요. 특히 헝가리 시민들은 오스트리아 제국 지배 아래 별도의 정부와 의회를 지니면서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국가 건설보다는 시민의 권리 확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던 중 프랑스에서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보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혁명의 불길이 거세졌고 이것을 계기로 헝가리는 입헌군주제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황제로 등극하며 헝가리 정부의 새 법률을 임의적으로 폐기하고 헝가리 혁명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진격하면서 헝가리 혁명은 패배에 그치고 맙니다. 이때 헝가리 혁명군들을 토벌하는 데에 막대한 국력을 상실하고 또 여러 전쟁에서 패배한 오스트리아는 황실의 권위도 크게 실추되고 재정 위기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제국과 황실을 보존하기 위한 타겟책으로 헝가리와 정치적인 타협을 맺었습니다. 공통의 군주를 두는 이중제국이 된 것이죠. 그렇게 프란츠 요제프와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황후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황후가 된 엘리자베트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러한 시대의 황후였던 사람이 바로 이 뮤지컬의 주인공 엘리자벳인데요. 그녀의 풀네임은 엘리자베트 폰 비텔스바흐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프란츠 요제프 1세의 황후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CC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엘리자벳은 자유분방한 성향의 아버지 덕분에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고 말타기를 즐기며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언니와 황제가 맞선을 보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황제의 눈에 띄어 황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작 16살의 나이로 황후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엘리자벳은 철저히 통제가 이루어지는 황실 생활을 매우 힘겨워했으며 특히나 시어머니인 대공비 소피와의 갈등이 정말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첫째 딸의 죽음으로 그녀의 마음이 점점 궁에서 멀어졌고 사랑하는 아들 루돌프의 자살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898년 스위스에서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 루케니의 칼에 찔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흐름이 뮤지컬 엘리자벳의 흐름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보시면 아마 이야기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엘리자벳의 경우 당시 뛰어난 패션 감각과 아름다운 미모, 다양한 스포츠 활동으로 유명했으며 그 때문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뮤즈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그녀의 인생은 함스부르크 왕가의 흥망과 맞물려 언제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볼 때 엘리자벳의 의상이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자벳이 하는 행동과 대사들을 유심히 보시면 더욱 즐거운 관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엘리자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넘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어떤 넘버가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죽음이 부르는 마지막 춤이라는 넘버가 가장 좋았는데요. 마지막 춤의 경우 죽음의 우아하면서도 매혹적이고 또 깊은 어둠과 죽음의 색채를 음악으로 적절히 표현한 곡으로서 마치 하나의 잔혹한 동화를 연상시키는 곡이기도 하죠. 택배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로 죽음의 음산한 분위기를 잘 연출했고 음악이 절정에 이르면 엘리자벳을 소유하려는 죽음의 집착이 표현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넘버를 부를 때 보면 죽음의 천사들이 죽음의 날개를 표현해 주는데요. 인간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캐릭터라는 것을 더욱 잘 보여주면서도 넘버와 극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춤이라는 넘버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넘버가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나는 나만의 것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이 넘버는 엘리자벳을 대표하는 넘버 중에서도 단연 1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넘버는 엘리자벳이 인형같이 또 세상 속의 새처럼 갇혀 사는 황후의 삶의 진저리를 내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인데요. 가벼운 차림으로 머리를 흩날리고 있지만 그와는 달리 강단 있고 또 결의에 찬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공연하는 장면에서 뒷배경이 그녀가 머무는 호프부르크 궁전의 그 정원 호수가 배경인데요. 이 부분은 자유를 노래하고 있긴 있지만 결국 몸은 여전히 궁 안에 갇혀있는 역설적인 부분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나만의 것 리프라이즈는 토드, 요제프, 엘리자벳 셋이 삼중창을 하는데요. 엘리자벳에게 당신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요제프와 그런 형제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하는 엘리자벳의 대화가 오가고 둘의 대화처럼 진행되던 그 노래에 토드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엘리자벳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벳은 한층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면이 끝나갈 때쯤에는 엘리자벳의 초상화 프레임이 내려오는데 이때 초상화와 같은 구도를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다수의 초상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흰색 드레스에 별 모양 액세서리를 한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바로 그 초상화가 극에 사용되는 초상화입니다. 실제로 별 모양 헤어 액세서리는 에델바이스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엘리자벳이 다이아몬드로 특별히 제작을 해서 즐겨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걸 보시면 더욱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막 시작의 넘버인 키치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곡은 루케니가 사람들에게 엘리자벳과 관련된 기념품들을 늘어놓고 모두가 관심받는 엘리자벳 역시 싸구려 기념품에 불과하다며 엘리자벳의 아름다움에 가려진 이면을 보지 않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곡이죠. 2막이 시작하자마자 루케니가 계단 위쪽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관객 몇 분에게 키치를 나눠주면서 오는데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관객과 배우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엘리자벳의 대표 넘버곡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 2부로 넘어가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고고!